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진실이 시작됩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금요일 류현정의 마이크 온 류현정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사지로의 귀환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는 일당 독점의 성벽을 허물기 위한 선거구 개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봄을 맞아 새로 싹을 틔우는 새싹처럼 지방선거라는 큰 땅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의 결단으로 특정 정당이 깃대만 꽂으면 당선된단 말은 이제 옛말이 될까요? 대구와 전북, 서로 다른 두 지역이지만 일당 지배라는 현실은 어쩐지 닮은 것 같습니다. 인물의 헌신, 제도의 혁신, 무엇이 먼저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를 무너뜨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금요일의 이슈 길잡이는 뉴스민 이상원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만에 뵙는데 그 사이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요새 제가 기침이 계속 나와서 네.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기침이 좀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감기에다가 또 뭐 환절기에다가 이 미세먼지까지 대기질까지 안 좋네요. 네. 어제 김부겸 전 총리가 정청래 당대표를 만났습니다. 사실상 출마하겠다 확정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랑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서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대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고, 김 총리는 정 대표가 도망 못 가게 아예 테러를 차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 차원의 출마 요청을 피하기 힘들겠구나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선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 출마가 총선부터 벌써 5번째입니다. 맞습니다. 2012년도 총선에 처음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경기도 군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시 출마를 했으면 무난하게 4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국회를 중심으로 좀 쇄신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었어요. 네. 일부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그 움직임에 함께 하면서 김 전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대구를 왔습니다. 저는 지금 세 개의 벽을 넘으려 합니다. 첫째는 지역주의의 벽입니다. 그 벽을 넘기 위해 대구로 가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대구로 와서 내리 4번을 출마를 했죠. 네. 그 중에 한 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거 외에는 전부 낙선을 했었는데, 네. 그 이번까지 포함하면 5번째 네.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험지에서의 5번째 도전, 그리고 네. 그 중에 한 번은 아직 결론이 안 났고요. 한 번은 승산이 있었습니다. 출마 선언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대구백화점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서 하는 걸로 결정이 됐나요? 아직까지 확정해서 이렇게 공지가 나온 건 없어요. 그냥 이 캠프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 출마 선언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어쨌든 김 전 총리가 본인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으로 나왔다는 게 아니라 당의 요청, 그렇죠. 당을 요청해 받아서 이렇게 시장에 도전한다라는 어떤 이미지나 그림을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고민을 한 걸로 전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와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대구백화점 앞에서, 옛날 대구백화점 앞에서 네.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이제 쇠퇴하는 대구를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장소이다 보니까, 동성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대가 붙어 있는 점포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 이 동성로를 살리는 게 사실 대구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 어떤 상징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어디에서 몇 시에 한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진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성로 부흥이 곧 대구의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월요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조만간 몇 시간 내 혹은 하루 안에는 기자들에게 공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대구시장 도전은 2번째잖아요. 김 전 맞습니다. 총리. 네. 분위기가 그때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14년도에 권영진 전 시장이 처음 당선될 때 선거에서 맞붙었었죠. 그런데 그때는
40.33%를 득표하고 낙선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40% 득표를 한 거면은 민주당 후보가 나와서 득표한 것 중에 당시 기록으로 가장 많이 득표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꽤나 있는데. 지지율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면은 조금 더 다른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최근에 영남일보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확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결과에서도 김 총리가 좀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번에는 나오면은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그래도 대구는 대구다라는 어떤 마지막 이런 자존심 같은 게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는 결국에는 뚜껑을 까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샤이 보수가 많기 때문에 또 막상 뚜껑을 열면 어떨지 모른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자기는 지역주의에 맞서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역주의 광주 전남도 좀 심각합니다. 민주당 독식이 강한 지역인데 이 민주당 독식을 막을 뭔가 변화의 조짐이 광주 전남에서도 보이나요? 이게 결국에 광주 전남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논의가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긴 합니다. 개혁 진보 사당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속당, 사회민주당 등이 지금 장애 집회를 하면서 계속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압박하고는 있는데 양당이 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정개특위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양당은 거대 양당은 지구당을 부활하는데 좀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선거제도 개혁 그러니까 강력 의원을 강력 선거구조 바꾸는 것, 중대 선거구로 바꾸는 제도나 비례대표를 좀 늘리는 것 이런 방침이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어서 진보 정당들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다양성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계속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슈 길잡이였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소수당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원내 수석 부대표 겸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차규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규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수정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사실이면서도 좀 뭐 기분이 좋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사실 의석수 뭐 12석이면 뭐 결코 적은 숫자가 그렇죠. 아니긴 합니다만은 근데 국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섭단체냐 네. 아니냐가 그 가장 큰 차이기 때문에 네. 비교섭 단체인 저희로서는 네. 뭐 좀 그런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상원 기자하고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섭단체 요건을 원래 지난 대선 때 완화하는 게 민주당이랑과의 약속이기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대선 끝나면 네. 바로 이제 교섭 요건 완화 이게 좀 줄 방향으로 원탁회의 뭐 선언문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오늘 오전에는 서울에서 정책 토론회 갔다 오셨죠.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 네, 오늘 중앙선거 선관위에서 네. 주관하는 방송 3사 등 해가지고 5당, 네. 5당이 지방선거 정책 관련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참석하고 왔습니다. 네,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쭤볼 내용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검찰개혁 2차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어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올해 재판을 받으시다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 감회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뭐 청취자들을 위해서 요약을 드리면 그때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 시절이셨고 의원님께서 네네네. 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입건 전이라서 피의자가 아니고 피내사자였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김학의 출국을 금지하셨고 이게 위법했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셨어요. 몇 년 만에 무죄 받으신 거죠? 그 4년 넘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긴 기간 재판 진행됐군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출범을 한
윤석열 정권 이 조작 기소 의혹 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의 경우는 여기 해당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로서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 및 그 윤석열 정권 당시 어떤 무차별, 표적, 답정너 이런 이 수사 기소의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깊은 좀 감회가 있었고요. 그 성격에 있어서는 지금 7개 사건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네. 그 사건들과 제가 당사자였던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기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기대가 크실 것 같은데요. 그제 이제 국조특위 2차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구성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7개 사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뭐 이런 것들인데, 네네. 네, 어떤 목표로 활동을 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시장, 뭐 지사, 예전에 그 당시 관련된 사건들이 한 4건이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관련된 사건들이 한 3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검찰의 강압 수사, 또 무리한 수사, 또 그리고 조작, 네. 그리고 이런 면담을 하고서도 이 조서를 남기지 않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이 불법 탈법 의혹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이 객관적 진실 규명이 국정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권 당시에 이런 7가지 이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어떤 정치적 의도 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인지, 또 검사들은 이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사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네. 이 조작과 이런 무리한 수사 기술을 했는지를 낱낱이 이렇게 파헤쳐 볼 네, 각오입니다. 밝혀내시겠다는 건데, 그래도 현직 검사, 판사 등 잘못하면 뭐 수백 명이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이 소추의 목적, 이렇게 영향을 미칠 목적인 경우는 뭐 그 적용이 아닌 걸로 하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국회법 해설서에 의하면은 그런 조항이 있긴 하지만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객관적인 진실 규명 이런 취지로 하는 국정조사는 가능하다라는 네. 그런 국회법 해설서의 그 내용이 있고요. 이번 국정조사도 그런 취지에서 공명정대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2026 지방선거 국힘제로 부패제로 기획단 부단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맡고 계신 게 진짜 많은데 예. 국힘제로 이게 대구에서는 좀 비현실적인 목표다. 이건 뭐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대구가 이제 특정 정당 국힘의 강세 지역인 것은 뭐 현실은 현실입니다만은 대구는 원래 진보의 성지였습니다.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출신이 아닌 강화도 출신인 조봉암 후보가 72%의 득표율을 얻었던 곳이 대구였고요. 또 30년 넘게 이루어진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인해서 대구의 그 지방 정치와 경제가 정말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총생산 33년째 전국 꼴찌, 그 숫자가 엄연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만나는 대구 시민분들, 또 제가 또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대구 시민분들도 이제는 그냥 관성적으로 특정 정당 국힘을 찍지는 않겠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코 대구가 종전처럼 그냥 특정 정당이 독식하거나 하는 뭐 승리하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변화를 많이 기대하시는군요. 네. 그 제가 앞서 소수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소수 정당이기도 하지만 이 보수 지역에서 진보 정당이라서 아주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건이 특히 선거 준비하시면서는 시장 후보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는 내지 못하셨고 그렇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과 전략적으로 어쨌든 범여권이시니까요. 네. 강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시는지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등판을 합니다.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공식적인 뭐 지지, 연대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 뭐 조국혁신당 이번 선거 기본 전략은 호남같이 이 국힘 세력이 약한 곳에서는 민주당과 이게 선의 경쟁을 이게 하는 것이고 동쪽같이 국힘 세력이 좀 득세하고 있는 곳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해서 국힘 제로를 구현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경우는 김부겸 전 총리께서 조만간 뭐 출마 선언 뭐 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던데요. 뭐 그분께서 나온다 그러면 이 국힘 제로 이를 위해서 연대할 뭐 의사는 있고 다만 김 전 총리께서도 이제 출마 선언할 때 그 공약에도 대구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좀 그런 약속이 공약이 좀 들어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공동대표 발의한 대법원과 그 부속기관의 대구 이전 법률 지금 작년에 제가 이제 그 법안을 갖다가 이제 공동대표 발의를 했고요. 국회에는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8, 9개 정도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예, 되게 많습니다. 그게 일반 국민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법원과 그 부속기관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이고 또 세종으로 또 뭐 이전하는 법안도 있긴 합니다만은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또 광주나 전주로 이전하는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의원님들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이게 배제하는 그 법원 조직법상에 네.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 특별히로 둔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조항을 삭제하는 또 그런 법안도 2-3개가 있습니다. 이 뭐냐니까 대법원은 서울에 있을 이유가 필연적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원 결정문에서도 사법기관의 소재지는 이 소재지는 헌법과 무관하다. 그냥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그때 20년 전에 그 결정문에 박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대구의 그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왜 한 번도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던 것인지 저는 대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대구의 발전과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을 높이고 대구 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공약들이 김부겸 전 총리의 어떤 이 출마 선언 문에 좀 담기기를 좀 바라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법원 이전 시민들이 생각하기엔 잘 모르거든요. 네. 왜 대구로 실제로 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많은데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고 또 사실 대법원은 직접 이제 피고인들이 가서 재판받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네네네. 법리적 다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또 지방에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겠다 싶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 예, 저도 저 법무부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한 20년 했는데요. 네. 20년 하면서 대법원에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다 서류로 서류로 서면 심리를 하기 때문에 네. 굳이 그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이 되는 연방 일반 법원이 행정수도인 베를린에서 670km 떨어진 카를스루헤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그 예.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네. 대법원이 대구로 이전해야 된다. 네네네네. 이렇게 법안 발의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관련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뭐 민주당이랑 실무적으로 접촉은 좀 하고 계신가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대구 동구청장 후보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동구청장 후보를 단일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논의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바로 오기 직전에 네. 그 3시 반에 그 동구 조양회관에서 네. 이제 우리 동구청장 출마 선언한 정한수 예비 후보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아, 네. 예, 오늘 뭐 출마 선언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아직 실무적으로는 물어보신 그런 뭐 접촉이나 그런 부분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신효철 예비 후보가 동구청장 출마를 네, 최근에 출마 준비하고 선언 하셨던 있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네. 고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신가요?
뭐 단일화를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국힘 제로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단일화의 논의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단일화라는 것이 일방적인 양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깨끗하고 누가 더 동구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네. 그 인물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네. 그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 지금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범여권의 연대가 어떻게 작용할지 좀 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상원 기자 질문 하나 더 있으시죠? 만약에 이 민주당이 연대에 이렇게 미온적이면은 좀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일방적인 양보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뭐 그런 부분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더 깨끗하고 선명하고 네. 이 동구의 주민의 이 권리를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의원님이 건 현수막을 저희 동네에서 봤어요. 또 3월 중순에 관련 내용으로 228 공원에서 기자회견도 하셨고 대구시 의원 70%가 무투표 당선이다. 견제가 안 된다.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 차 의원님만의 구체적인 해법이 있으세요? 저만의 해법이라기보다는 지금 개혁진보 야사당이 국회에서 지금 18일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농성을 하는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투표 당선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영남과 호남의 이 지방 정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네. 비례대표 정수를 비율을 갖다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늘리는 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지금 천막 농성까지 하면서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 비례대표 정수 확대 또 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이런 것들 주장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이번 선거는 너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60 며칠 정도 남아 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는 반영이 되기가 힘들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4년 전에도 이제 시범적으로 다인 선거구 도입을 결정을 했는데 그 통과된 날짜가 4월 22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결단만 하면은 네. 충분히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움직일까요? 사실 거대 여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필요성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개별적인 의원들 뭐 접촉을 해보면 누구나 다 이런 정치 제도 개혁의 필요성, 다당제 구현의 필요성, 지방 정치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목소리는 높이고 계시는데 아쉬운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네. 이런 부분에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 좀 상당히 아쉽고 유감인 상황입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성남시장 때인가 SNS에서 2인 선거구 제도가 이 여러 가지 피해가 많다라는 네. 지적을 하셨고요. 윤호중 민주당 4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이게 주도하셨던 윤호중 전 공동 비대위원장의 경우도 다당제 구현을 위한 약속을 또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제대로 좀 구현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의 의지 결단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결단을 조금 그리고 이런 부분은 대구 민주당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대구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대구 내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개혁을 하면 좀 유리하고 다만 광주 전남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이런 개혁으로 인해서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 전남 민주당 의원님들의 좀 소극적인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길게 왜 정치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지금 그 질식 수준의 지방 정치, 지방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방선거 정치제도 개혁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단을 촉구한다. 예,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도 제가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리가 좀 많이 뻐근한데요. 삼보일배 직접 하셨군요. 예, 저도 같이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예.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
당 대표님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조국 대표가 지금 재보궐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호남, 전북, 군산 이쪽을 관심 지역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제가 뭐 그 대표님의 이제 속마음을 뭐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이 노무현의 길과 뭐 또 뭐 이재명 대표 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대의명분에 걸맞게 결단하시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대구시당 위원장을 하시고 계시고 또 대구 출신이시잖아요. 네네네. 의원님의 향후 정치적인 목표도 조금 궁금한데. 뭐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리대로 저는 뭐 이렇게 제 정치 역정을 맡겨볼까 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지방선거는 전혀 고려를 안 해보셨어요? 출마. 이번 지방선거는 제가 좀 그런 부분은 좀 네.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 총선을 또 아마 기약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2년 열심히 하시고. 예, 일단 대구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변화가 일단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국 동시 지방선거 그 정책 토론회에서 추경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네. 네, 추경 어떻게 집행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경제가 아주 위기인데요. 예, 지금 정말 비상 경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최대한 빨리 추경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리 조국 혁신당도 오늘 아침에 뭐 정당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 협력을 해서 민생 지원금 등이 포함이 된 이 추경 빨리 통과돼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조특위 참여하고 계신데 5월 8일까지죠? 네네네. 연장될 가능성은 없고 5월 8일 종료됩니까? 그는 이제 국정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추가적으로 수도 있고요. 뭐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네. 진상규명이 좀 부족하다든지 조사의 필요성, 연장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또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짧은 시간인데 아마 이때까지 진실 규명하시는데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잘 마무리하시고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는 이제 오프했고 유튜브를 온했습니다. 뉴스민 이상원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원내 수석부대표 계속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궁금한 게 사실 너무 많았고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서 네, 쉽게 설명하는 게 또 제 몫이어가지고 어려웠는데요. 저도 그 최근에 이제 그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 그때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의원님이 출국 금지를 하셨는데 이게 위법하지 않다는 각종 증빙 자료를 검찰 수사 받으시면서 내셨어요. 근데 이게 검찰에서 조금 왜곡이 됐나 봅니다. 허위 보고서로 작성이 됐다. 이런 정황이 포착돼서 뭐 압수수색까지 벌이고 공수처가 수사에 나섰던데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예, 제가 그 작년에 3심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 저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네. 고발한 이유는 저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그때 4년 전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보니까 이분들이 출입국 그 실무나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급 출국 금지 제도는 이렇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알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라는 서류 같은 의견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그 기소된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재판 기록을 복사해서 보니까 제가 제출한 거기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내용을 봤는데 사실과 다르게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죠. 네. 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받는 내내 나중에 내가 이게 무죄 판결 확정되면 반드시 이 부분을 내가 짚겠다. 바로 잡아야겠다. 라는 좀 그 마음의 각오를 가졌고요. 네. 그래서 작년 이제 6월
6월 5일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고 7월 초에 제가 그 수사 검사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네. 등의 죄명으로 고발을 했고 공수처가 그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검을 압수수색한 것이 얼마 전에 알려진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상태고요. 사실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서 네. 조만간 공수처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은 사실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비교적 증빙이 쉬울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은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 원 공문서가 있을 거기 때문에 또 네. 제출하신 과정이 남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선거 얘기 조금 더 여쭤보자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부겸 전 총리 지금 아주 인기가 있는데 이길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저께인가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내용에 하면은 뭐 국민의힘 여러 후보들에 비해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뭐 과거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분위기가 습관적으로 이제는 국민을 찍지는 않겠다라는 목소리가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선거 당일 개표되기 전까지는 이게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대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된 전국에서 파면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대구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후보 지지 득표율이 이제는 30%는 이번에 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내심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대구도 좀 뭔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30%는 고사하고 25%도 넘지를 못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막판에 또 결집, 또 보수의 결집이 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도 또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만일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 정말 사적생의 각오로 이렇게 선거운동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뭐 조국혁신당 후보 아직 없는데 뭐 아직 계속 없는 걸로 확정이 되면은 끝까지 없는 걸로 확정이 되면은 그러면 국힘 제로를 위해서 대구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네. 힘을 좀 이렇게 모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힘을 보태실 거군요.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그 김부겸 전 총리를 시장으로 시켰을 때 느낄 수 있는 효능감이 정확하게 좀 시민들에게 다가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저도 좀 관심 있는 게 대법원 이전 관련돼서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지방에 와도 된다고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대법원이 지방에 왔을 때 어떤 경제적인 발전적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몰라서 이게 혹시 수치적으로 분석되어 있거나 이렇게 검증돼서 살펴보신 내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대법원뿐만 아니라 제가 발의한 법은 대법원과 그 부속 기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법정책연구원, 뭐 법원 도서관, 뭐 또 법원 공무원 교육원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는 대법관들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연구관들이 한 100명 정도가 있고 또 그 보조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법원 공무원 교육원 같이 이런 상당히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상징적인 면에서 그 수도, 우리 대구가 사법 수도가 된다는 그 자존심이 일단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법원과 이 부속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구가 그 미분양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뭐 나쁘지 않습니까?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여기 와서 또 정착하고 거주하는 분들 많이 생길 것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대법원과 그 기관 하면 그것도 관련되는 또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그렇고 또 법무사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게 이동할 수가 있고 네. 제가 이 법안 발의했을 때 대구에 있는 변호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꼭 좀 해달라고. 그걸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다만 이제 이게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되겠나라는. 근데 됩니다. 이 부분은 법의 국회에서 법 통과만 해버리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 법안을 또 발의한 또 다른 또 이유가 하나 중 하나가 이게 서울과 대구가 같이 사는 길입니다.
서울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그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거난이라든지 또 이런 이 문제들이 청년들은 또 이 미래에 대한 좀 뭐 불안을 느끼고 이 대법원 그 부지 대법원에 이전하면 대법원 서초동에 있는 그 부지를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부지로 이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서울은 서울은 복잡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네. 또 청년과 무주택자들에게 꿈을 주고 또 부동 과도하게 상승한 부동산 하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법 수도가 된다는 이런 부분이 그 근무하는 분들 또 연관된 이런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게 파장 효과가 더 큽니다. 네. 네, 이런 부분들에서 대구와 수도권과 그 대구가 같이 살 수 있는 네.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서로 물론 이제 유진한다. 대법원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전이 되겠죠. 그런데 기업의 이전은 사실은 정부가 국회가 강제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한계가 물론 그런 노력은 계속 해야 되겠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시장 출마를 하신다 그러면은 대법원 이전 이 법안은 그냥 뭐 디폴트 값이고 기본이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대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 이전이라든지 어떤 이 기존의 대구 산업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부분의 청사진도 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정주 인구도 늘 거고 대법원이 오면 생활 인구도 늘 거다 네, 이런 네, 네. 말씀이신 예, 것 예,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거기다 사법 수도라는 자긍심도 생긴다고. 네, 네, 네. 지금 뭐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 중인데 대구시나 뭐 김부겸 전 총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중소기업 기업은행,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가장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네, 더불어서 기업은행과 대법원 함께 오면 참 지역 발전에는 좋을 거라고 이런 기대가 듭니다. 조희대 그 현 대법원장 대구 출신 아닙니까? 네, 대구로 빨리 오시면 되죠. 예, 예. 대법원장이 빨리 대구로 어디서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결정권이 없는 게 문제네요. 반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반대하더라도 법 통과시키면 그만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어려운 이야기인데 참 쉽게 설명해 주셔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불러줘서 감사하죠. 예.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